20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그 아동간호의 마무리 부분에서 백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백혈병은 암이에요. 캔서, 악성 종양인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소아들에게 흔한 악성 종양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백혈병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백혈병은 백혈구, 성숙한 백혈구가 너무 부족해서 생긴 거잖아요.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얘네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염. 그래서 백혈병 화상 환자, 조사나 장기 이식 환자, 뭐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격리를 한다고 합니까? 역격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역격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백혈병 환자들은 골수의 문제로 생기는 거잖아요. 골수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골수가 만들어내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특히 혈소판의 부족으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얘네들한테는 출혈을 막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열이 나고 아파도 아스피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피린이 안 되는 거, 위궤양이나 그죠? 위궤양이라든지 소화성 궤양, 그죠? 그런 궤양이라든지 백혈병 환아들이나 출혈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스피린은 안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있죠. 자, 이건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이 그 프로에 보시면 분명한 지침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잘했을 때는 일관성 있게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을 한다 하고 보기에서 나오면 X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의력이 산만하기 때문에 지시를 복잡스럽게 하면 못 따라가. 그래서 지시는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복잡한 과제는 쪼개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한테는 아직은 스스로가 자아 컨트롤하는 거는 조금 본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외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때까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주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줬을 때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동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급성사구체 신염입니다, 여러분. 급성사구체 신염입니다. 자, 급성사구체 신염은 어디에서도 나와요? 성인간호에서도 나오죠. 성인간호에서도 사구체 신염이 나오고 아동에서도 급성사구체 신염이 나오는데 이 사구체 신염은 증상을 딱 안다면 간호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증상을 묻진 않아요. 그런데 간호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증상을 알아야지만 간호를 어떻게 하는 건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사구체 신염은 네 가지 증상이 어떤 게 들어간다? 고혈단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고혈단부 이렇게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는 뭐죠? 고혈압. 고는 고혈압, 그 다음에 혈은 뭐죠? 혈뇨, 그리고 단은 단백뇨, 그리고 부는 부종이에요. 그래서 사구체 신임은 고혈단부 네 가지가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치료 및 간호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치료 및 간호에서는 염증이니까 쉬어주고, 그리고 또 자세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반경하는 게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 지금 붓는다면서 부종이 있다면서요. 그럼 부종이 있으면 우리 저염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구체 신염이니까 신장의 문제잖아요. 신장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계속 저단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종이 있으니까 수분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딸립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에너지를 내는 가전 공급원이 탄수화물이니까 고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부종이 생긴다는 말은 소변으로 물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안 나가면 누구도 안 나갔어? 칼륨. 다른 이름으로 포타슘이라고 하는 칼륨도 안 나갔죠. 그럼 이 사람들은 사구체 신염은 칼륨 수치가 체내에 높겠죠.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칼륨조차도 적게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 그리고 이 질환 자체가 1번에 보시면 균 이름을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용열 사슬 알균 이 균이 어디를 또 되게 좋아하냐면요. 원래 사구체에 가지 않았어도 편도선염 일으키는 균이 사슬 알균이거든요. 그럼 이때 편도선염이 걸린 아이가 이 사슬 알균을 갖고 있는데 깨끗하게 치료를 안 하면 이 사슬 알균이 어디로까지 간다? 자기가 또 좋아하는 사구체에까지 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구체 신염에 안 걸리려면 일단 편도선염이 안 생겨야 돼. 그래서 편도선염이 걸린 환자와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편도선염이 상기도니까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는 거, 그 뜻이고. 그리고 자, 세 번째 거 중요하죠. 매일 체크해야 돼. 매일 뭐를 체크한다? 혈압이 있다면서요. 고혈단부 할 때 고가. 그죠? 그래서 혈압 체크할게요. 그리고 또 부종이 있다면서요. 부종이 있으니까 아이오 섭취량과 배설량 그리고 체중 체크할게요. 그리고 부종이 있다는 말은 소변이 안 나갔잖아요. 그럼 소변이 안 나갔으니까 소변이 진해요, 묽어요? 진하겠지. 그래서 소변이 진하다, 묽다 알아보는 소변 비중 검사할게요. 그리고 또 포타슘, 칼륨 수치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륨 수치도 자주자주 체크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전염성 질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염성 질환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겠지만 여기에 적힌 것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제가 줄거은 것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전염성 질환 중에서 홍역입니다. 홍역은 몇 급 감염병이에요? 홍유풍 2급 감염병이 되겠고 주로 이거는 바이러스다. 홍역은 바이러스다. 그럼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먼저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친다고 했었냐면 카타르기, 그 다음에 발진기, 그리고 회복기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건데 카타르기 이 시기 때는 여기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면 요 입안이거든요. 이가 있죠. 이가 있고 요 입안인데 입안 점막에 약간 엑스 그레이 색깔 그런 회색의 점들이 볼 쪽에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이 점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 포플릭 반점이라고 한댔어요. 이게 나타나는 게 언제다? 카타르기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수업 때도 말했지만 눈 염증이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결막염이 생겨서 눈이 빛만 보면 눈이 부셔서 빛만 보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눈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그 밑에 6번을 먼저 보시면 어둡게 해준다는 이유가 결막염 때문에 눈이 부시니까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카타르기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 전염력이 가장 높다.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고 나서 전염력보다 잠복기인 카타르기 시기 때 전염력이 가장 높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카타르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징이 많아서. 그 다음에 발진은 그냥 뭐 온몸의 발진이 얼굴부터 해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점점 될 거예요. 그럼 이때 홍역은 2급 감염병이니까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잖아요. 그래서 격리할 거야. 근데 이 격리는 무조건 격리한다가 아니라 그 격리가 어떤 앞에 단서가 붙으면서 얼마간 격리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에 격리하고 열이 떨어지고 나서는 하루에서 이틀이에요. 무조건 일주일이 아니라 발진이 일어나고 나서 7일,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격리한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홍역은 가장 중요한 증상이 힘든 게 소양감. 그래서 발진이 일어났으니까 소양감을 감수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죠? 시원하게 하고, 옷은 헐렁하게 하고, 그리고 목욕은 중조, 전분, 그리고 미온수, 그리고 로션은 칼라민 로션 이런 거 발라주고 긁으면 안 되니까 손톱은 짧게 그리고 긁으면 안 되니까 팔꿈치 보호대, 장갑 보호대 이런 거를 하는 거.
그런 거를 연상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볼거리가 되겠죠. 자, 볼거리는 여러분, 볼거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요 환자의 요 볼 쪽 있죠. 요 볼 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하샘이에요. 이하선이라고요. 귀미샘. 여기에서 침이 나오는 곳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또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새콤한 것을 먹으면 통증이 있어요. 신 것을 먹으면 뭐라고요? 통증이 있다고 침이 나오니까. 그래서 새콤한 걸 먹여봤을 때 아 하고 아파한다면 볼거리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이름을 레몬 테스트라고 정한 게 레몬처럼 새콤한 걸 먹여봤을 때 통증을 느끼면 볼거리고 그냥 아우 셔 그냥 그렇게만 말했다면 볼거리가 아닌 거예요. 테스트가 그것 때문에 해보는 거고요. 그럼 이때 증상은 아시다시피 요 환자도 보세요. 요 볼 쪽이 턱 쪽이 그죠? 요쪽이 어떻게 됐다? 부었죠. 그리고 삼킬 때 연하곤란도 있어요. 종창이라는 말은 부었다는 거고요. 삼킬 때 힘들어요. 삼킬 때. 그래서 새콤한 것을 주면 더 힘들어. 침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한다? 부드러운 식사를 줘야 돼. 그래서 액체 형태인 유동식이나 연식을 준다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아이한테 어떤 식사를 주냐 했는데 보기에서 부드러운 수프를 준다 하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유동식이나 연식이 좋겠고 새콤한 것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이고 이거를 깨끗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고환염, 난소염이 생겨서 정자 난자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불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때 피부가 볼 쪽이 탱탱탱탱 땡기듯이 붙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냉찜질 그리고 때 피부가 당겨지니까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은 당연히 뭘까요? MMR 접종을 해야 되겠죠. 자, 풍진입니다. 풍진도 마찬가지로 홍유풍 바이러스. 풍진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임신 초반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 그게 특징이죠. 언제? 초반이 언제? 12주. 개월수로는 3개월 안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이고요. 그럼 이때 이 풍진 같은 경우는 인부가 초반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 기형아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되겠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선천적으로 청력의 문제로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소두증 그리고 심장 쪽에 기형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풍진이라는 거 그 설명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홍유풍 해서 전부 다 2급 감염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두입니다. 자, 수두도 여러분 언제 예방접종해요? 12에서 15개월에 예방접종을 하겠죠. 그럼 이것도 수두도 바이러스가 되겠죠. 증상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몸통에서부터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도 생기지만 몸통에서부터 뻗어나갈 건데 몸통에 수포가 있는 물집이 잡혀 있는 발진이 일어나요. 수포성 발진이라고 하죠. 그게 일어나면 수두입니다. 그럼 수두도 홍역과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점은 소양증이야. 그래서 소양감을 감소하는 행위들을 아까 설명했던 거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건조하면 더 오히려 가렵잖아요. 그래서 가습을 해준다는 것까지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디프테리아입니다, 여러분. 자, 디프테리아는 균이다 바이러스다 균이에요. 디프테리아는 균이고 그럼 디프테리아가 D로 시작되죠. 그래서 외우실 때 제가 DS 이렇게 했잖아요.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이 말이고 디프테리아 균은 코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인두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후두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 디프테리아 균이 후두에 들어가면 후두 숨구멍을 막아버려. 그래서 후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문제는 우리가 후두하면 호흡기계잖아요. 그래서 호흡의 상태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두 디프테리아인 경우는 응급 상황일 때는 숨구멍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다? 기관 절개 세트예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응급 하나에게
디프테리아 하나에게 응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다? 기관 절개 세트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고 디프테리아는 예방이 가능하죠. 예방은 어떤 거? DTAP 2, 4, 6개월에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100일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봐. DTAP가 3종 세트가 디파백이니까 당연히 하나는 세균이고 하나는 바이러스일 리가 없어. 그냥 디파백 세 개는 똑같아. 균이면 균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균인 거고 홍유풍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바이러스인 거고 홍유풍 바이러스 디파백 세균인 거예요. 세트니까. 그래서 100일에도 세균이에요. 그럼 얘는 다른 거 없고요. 기침인 거죠. 기침인 거. 그거 하나만 보시고 그다음에 성홍열은 여러분 이거는 몇 급 감염병이야? 성한결이라고 해서 2급 감염병이라고 했고 이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혓바닥에 완전히 딸기혀가 됐죠. 요 혓바닥에 분비물이나 이걸 검사해 봤을 때 이렇게 막 이게 사슬처럼 엮여져 있는 그런 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다? 우리가 성홍열은 S 외우실 때 SD 이렇게 외웠죠. 성홍열은 D 테스트. 어떤 방법으로? 피내 주사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